안녕하십니까. 미주알 네,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리처드 명 선생님 모시고 학자금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밌는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립대학이 주립대학보다 오히려 더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다 사립대학으로 가자.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대학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지만, 네. 주로 이제 사립대학의 스쿨 인다먼트 펀드, 네. 즉, 장학 기금들이 조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칼리지 보이드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대학마다 졸업률을 우리가 보죠. 네.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률을 보통 이제 4년제 학기 프로그램이지만 배철러 디그리가 근데 6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개발이라 전인적인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을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간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전공을 갈아타는 거는 버스 갈아타는 것 같다.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듯이. 그만큼 본인의 탤런트라든가 아니면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대학 자체 내에서도 스쿨 인다먼트 펀드라는 장학 기금 조성을 하는데 이제 주로 그런 펀드들이 이제 얼럼나이들,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도네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기관에서 그렇게 도네이션 하지만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또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내셔널 에버리지가 52%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정 보조도 디그리 프로그램의 150% 기간이 6년으로 두고요. 그리고 15학점 풀로 봤을 때 우리가 180 크레딧 아워까지 우리가 재정 보조를 해주게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180 크레딧까지 가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어느 거든지 먼저 도달하는 거를 기본으로. 도달하면 5년 만에 180학점 공부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제한이 있겠죠. 왜냐하면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으로 나누기 때문에 무상보조금은 이제 연방보조금, 그리고 주정부 보조금, 그리고 대학 자체 내의 장학기금 이런 걸 우리가 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을 선호할 수도 있고 주립대학을 선호할 수도 있고 이제 가정과 본인의 어떤 또 전공에 많이 차이가 되겠죠. 예, 주립대학 중에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니버스 메릴랜드 이런 데가 탑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립대를 고집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으로는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 부담하고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학교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학교만 잘 선택하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칭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스테이트로 하면 무조건 싼 거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를 찾아볼 때 제일 먼저 주립대학부터 먼저 알아볼 수 있다. 예, 그렇죠. 첫째는 자녀한테 기대하는 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 자체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갈래? 그리고 대부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친구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원하는 대학들을 하다 보면 인스테이트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데도 있고 out of state도 있습니다. 예,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곳은 도가 틀리다 그래서 예, 거주지가 틀리다 그래서 학비가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학마다. 그렇죠. 네, 서울에 있는 분이 그죠? 경기도에 가서 한다 그래서 학비가 다르지는 않은데 미국은 이제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자 학비와 비거주자 학비가 적게는 한 2만 달러에서 연간 3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지만 재정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는 총 학비에서 가정 분담금 뺀 차액에
그 학교의 평균만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한 75%를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준다고 했을 때, 네. 비거주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금이 적용이 되지만, 네. 한 42에서 45% 정도밖에는 받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주에서 온 학생들이요? 네. 그런 예외가 되는 학교라 그러면 이제 아이비급에 있는 이제 스쿨 인다먼트 펀드, 즉 장학기금이 조성이 잘 돼 있는 미시간 대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선호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48% 정도를 주는 반면에 선호하는 학생은 98, 97% 거의 전액 가까이 주는 것도 많이 봤어요. 결국은 그 학교가 선호하는 학생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 그러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선호하는 자식이. 네, 맞아야 듣는 놈은 뭐 하나 더 주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게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한테 맞는 대학이 어디인가. 그렇죠. 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전공을 좋아하는데 이 대학이 랭킹이 높다. 네. 예. 그래서 그쪽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을 거울 삼기보다는 대학을 바라보고, 예. 특히 그보다 더 취약한 거는 이제 캠퍼스 투어를 탐방을 간다 그러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인 그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조건보다는 주위 환경이라든가 학교에 청결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의지를 신경 써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쁜 여학생이 많은가 뭐 이런 거 신경 쓰이죠.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 보조를 잘 주는 대학을 먼저 골라야죠. 안 주는 대학은 대도 나중에 결국은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그 적성이라든가 모든 거를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이 너무 많게 되면 결국은 세컨드 베스트, 그러니까 차선의 대학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전공에 이 학교가 유명하다 아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학교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거는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요. 재정 부조를 잘해주는지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들어가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굉장히 중요한 생명공학 같은 거,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러면 앞에 바이오가 들어갔다 그래서 되게 이제 리버럴 아트 하는 학생들이 바이올로지 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처음 들어가서 한 2년 동안은 전기공학만 하거든요. 땜질하고 혈로도 만들고 칩 디자인 하니까 아이들이 못 견디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같은 전공으로 졸업하는 율이 40% 미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 선택을 할 때는 이 적성에 맞는 그런 좋은 대학을 고른 다음에 재정 보조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면 졸업률도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학교에 그러니까 애교심도 갖고 많은 또 도네이션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학교들을 측정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고 그 학교에 이제 얼마나 자녀가 원하는 전공과 그런 교육의 환경과 철학이 맞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다시 여쭙게 되는데 재정 보조를 이 학교가 잘 해줄지 아닐지 그걸 어떻게 알아보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준을 두려면 스탠다다이즈가 돼 있어요. 표준화가. 표준화라는 거는 형평성의 원칙의 기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을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전 가정의 수익과 자산, 네. 즉 학생의 수익과 자산, 부모의 수익과 자산으로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데 네. 네. 그러한 공식이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주립대학에서는 연방정부 페더럴 메서달러지를 쓰는데 네. 사립대학에서는 지금 뭐 인스티튜셔널 메서달러지나 아니면 컨센서스 메서달러지 같은 걸 써서 네. 포함하는 자산과 계산하는 공식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잘 모르게 되면 네. 대부분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에는 저희가 이 학교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학교에 가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학생입니다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가 상담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모든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네.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아끼다가 전부 더 큰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재정 보조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신청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제 손 털고서 네. 이제 다 끝난 거로 생각해요.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예, 그게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죠. 예. 그 대학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학생을 뽑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케팅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넷 프라이스 캐큘레이터를 들어가면 네. 거기서 실질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학교가 계산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401k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IRA라는 SEP IRA, 샘플 IRA 뭐 이런 것들을 막 거기에다가 액수를 집어넣으면 네. 가정 분담금이 그걸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엄청 더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정보조 잘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학교에서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연간 거둬들이는 애플리케이션 입학 원서비인데 UCLA 같은 데는 10만 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했으면 한 사람당 190만 해도 얼마나 대가 그럴까 이거예요. 네. 1,000만 달러가 넘는데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3만 명이 어플라이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데 디스클레이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계산이 안 됐다라든가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 여기에 나온 거와는 다르게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디스클레이머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실수를 하기가 쉽죠. 일반적으로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네. 그 학비 보조를 좀 신경 써주고 해줘야 되는 국내인보다 네. 유학생들은 좀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예, 단연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밀레니얼 베이비들이 한 30여 %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합격률이 거의 한 30여 %씩 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원은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파이어 코드 때문에. 네. 정원이 오버가 되면 클래스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게 현재 정원은 맥스로 해놨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합격률이 거의 25에서 30%씩 다 떨어지는 걸 보면 그만큼 많은 수가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그런 재정 보조를 할 때 있어서 아웃 오브 스테이 비거주자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연방 정부 조그만 정부 보조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좀 덜 줘도 되니까 그리고 또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2만 3만 달러가 높으니까 10명만 더 뽑아줘도 수십만 달러가 더 충족이 되는데 그러한 추가적인 수익을 오히려 국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조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감당을 하고 충족을 시켜서 더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그런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든가 확실히 그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예.
근데 뭐 그거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명 대표님한테 저희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 배우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좀 보조를 더 많이 받고 덜 낼 수 있느냐. 예, 재정 보조를 잘 받으려면, 좋은 요리가 나오려면 일단은 그 식재료가 좋아야죠. 네. 레시피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공식에서 계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일부러 감추는 거는 불법이지만 네. 합법적으로 피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리그한 지혜죠. 지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되면 네. 예, 뭐 가정에서 아무리 자녀가 말 안 들어도 공부 잘하면 이쁘잖아요. 네. 네. 예. 하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선호하는 학생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학 사정 요소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교육 이념과 철학에 맞는 그런 관점을 두는 부분에 학생의 프로파일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올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뭔가 이렇게 지금 미리 설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준비를 하지 않고 실패하는 비용이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패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명언인데요? 네. 준비된 실패보다 준비 안 된 실패가 비용이 더 나간다. 더 나가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지난번 시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필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내고 여러 가지 하면 학교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학교는 사실 비즈니스죠. 네. 예, 되도록이면 이제 천년도에는 실패를 해서 잘못되면 우리 학교를 선호하지 않고 선택을 안 하면 재정 보조가 적어서 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학생보다 못한 학생을 뽑아줘야 되니까 네. 학교에서 1학년 때는 도의적으로 뭐가 빠졌다. 예.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거라는 건 안 알려줘요. 근데 뭐가 빠졌다 하는 네. 거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 수부터는 이제 얼굴 싹 바꾸죠. 오. 네, 안 가르쳐 주죠. 예, 그리고 실수를 하길 바라죠. 아이고. 예, 그래서 데드라인을 넘겼다 그러면 잘못 줬는데, 작년하고 다른데요. 뭐, 이 프라이어티 데드라인을 넘겼기 때문에, 연방정부, 주정부는 주지만, 우리 학교 자체의 기금은 못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했는데, 이리저리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잘못된 사항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유를 대고, 우리가 문제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완벽하게 했는데도 잘못 주는 경우. 아니, 그랬다가 만약에 학생이 아예 학교 공부를 포기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면 편입을 받으면 되니까. 예. 그렇다고 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학교의 이 상하탑, 학교 시스템 자체 내에 교육하는 거와 재정 보조를 해주는 거는 전혀 다른 그렇죠. 차원이거든요. 예. 그 재정 보조 사무실은,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네요, 진짜. 사정 얘기하면 다 듣죠.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한참 듣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나가죠? 세금보고 제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쿼럼 1년을 벌었는데, 금년도에 뱅크럽시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어서,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몰개지를 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금년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untaxed income으로 간주를 해서, 그거를 실질적인 인컴으로 재정 보조를, 신청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불이익을 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 하겠는데요. 겁나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빌렸어요. 빌렸어요. 빌린 건 수입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제가. 네. 예. 편집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요령들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요. 일반 학부모님도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make sense 해줘야 돼요. 네. 예, make sense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자녀가 영어를 좀 한다고, 자녀한테 무조건 맡겨놓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정보조 신청 당시에 졸업도 안 했는데. 그렇죠. 최종 학력이? 중졸이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근데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처하면 상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오피니언도 안 됩니다.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니까 항상 입증 가능해야 되고 verifiable한 모든 그런 이유와 모든 게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버는 거와 쓰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쓰는 건 자유거든요. 어떤 사람이 1년에 5만 달러 벌면서 3만 5천 달러에 롤렉스 사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하면 그게 맥센스 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일단은 씀씀이를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애들 학교 다니는 동안. 네. 아니면 몰래 쓰시든가 방법을. 제가 좀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요. 오늘 말씀 나눈 걸 한번 좀 대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사립대학과 주립대학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첫째는 대학의 선정이라는 거는 인생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의 적성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설계가 있고 필요한 방향의 설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와 필요는 상충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건 need의 magnification, 즉 확대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잘 적성을 따져서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 대학이 정말 자녀한테 맞는 것인지를 부모님이 한번 그 학교 자체에 들어가면 About Us라고 있어요. 그 대학이 설립된 취지와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맞추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겠죠. 집에서 또 3,000마일 떨어져 있다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따져서 대학을 선정한 다음에 대학마다 실질적인 그 재정 보조가 어느 정도가 우리가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가장 가정에서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대학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주립대학은 인스테이신 경우에 한 재정 보조 대상 금액, 즉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부담은 뺀 차액에 한 60에서 80% 정도 사이를 주지만 지원하지만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2에서 600% 사이를 지원하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비용 넷 코스트라 그러죠. 실질 비용에 있어서는 사립대가 더 저렴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인컴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전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얘기 나온 게 대학을 마음에 드는 대학을 선정을 했으면 그 대학이 원하는 그런 학생이 되게끔 저희가 또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을 한번 달리 제가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뭐 인턴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부모님이 입학 사정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이 보는 관점에서의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뭐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다다음 시간이나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네. 재정 보조금이라는 거하고 네. 지원금이라는 거하고 저는 계속 헷갈리던데. 지원금이라는 거는 보조금에 포함이 되겠죠. 예, 왜냐면, 네. 재정보조라는 거는, 네. 연방정부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연방정부가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주정부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부모 자신이 해주는 것도 재정보조에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모가 융자하는 것도 재정보조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가족 장학금. FM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부모가 연방정부에서 얻는 융자금, 이런 플러스 론, parent loan, 플러스 론. 예,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그래서 네. PLUS, 플러스 론 같은 것도 다 재정보조에 들어가는데, 네.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면, 네.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 어느 학교는 100% 다 해주지만, 그 중에 80%가 부모 융자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모자라는 부분을 연방법상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엄청나게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보조금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대처해 나가는 어필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것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따로 들어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장 급하신 분들은 AGM 인스티튜트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사실, 뭐 잠깐 10분, 20분 얘기 들어가지고 뭐 전체가 다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정교하죠. 네. 내용이. 그래서 이게 뭐 사람 일생에 걸린 문제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사실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더 허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 사전에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AGM 인스티튜트 연락처는 이미 다 나갔죠. 네. 네.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올까요? 아마 이 프로그램을 접하시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문의사항이나 네. 이런 점을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우리 미주알 코주알에 좀 주시면 네.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히 근데 아마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초니까 네. 어떻게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신학기가 시작됐으니까 네. 재정 보조를 위해서 어떻게 본인의 프로파일을 발전시켜 나가서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받은 재정 보조 내역서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네.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미주알 코주알 학자금 정보에 대한 내용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